서울 강남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한빛전자 본사 정문 앞 78세 경비원 김성호는 오늘도 새벽 6시에 출근했습니다. 회색 경비복을 단정히 입은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정문 차단기를 올리고 내리는 동작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성호는 한때 중소기업 대표였습니다. 30년 전 작은 전자부품 회사를 잃고 직원 10명까지 키웠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IMF가 닥쳤고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아들 도윤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아들은 죽어라 공부했고 결국 이한빛전자를 일궈냈습니다. 아버지, 이젠 쉬세요. 아들은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산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구나. 그렇게 3년 전 그는 아들의 회사 경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그가 대표의 아버지임을 모릅니다. 아들은 비밀을 지켰고 성호는 원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급하게 정문으로 들어섭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회색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박재훈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차 문을 세게 닫으며 성호를 노려봤습니다. 아저씨, 차 좀 똑바로 세우세요. 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늙으면 집에 계셔야죠. 왜 이런 데 나와서 민폐해요? 박 부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지나가던 직원 몇 명이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재훈은 걸어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요새 경비 수준도 참. 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는 다시 차단기 앞으로 돌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경비실 창문 너머로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20층짜리 유리 건물. 저 안에서 수백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중 누가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인지, 누가 겉모습만 화려한 사람인지, 성호는 그걸 보고 싶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 부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커피 좀 사다 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성호는 일어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정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젊은 직원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경비 아저씨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박재훈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확실히 해줘야 돼. 안 그러면 기어오르거든. 성호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척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성호는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가방을 열자 도시락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내가 싼 김치찌개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작은 플라스틱 카드가 보였습니다. 한빛전자 대표이사실 출입증 김성호. 그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다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야 합니다. 밤 9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며칠 후 창립기념식이에요. 아들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알고 있다. 이번엔 꼭 소개드리겠습니다. 더는 숨지 마세요. 성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본사 건물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보자꾸나. 전화를 끄는 성호는 경비복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며칠 후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들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성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불을 껐습니다. 창립기념식 전날 오전
성우는 여전히 정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재훈은 이제 매일 성우를 불렀습니다. 커피 심부름은 기본이었고 차 세차까지 시켰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 모습을 보며 성우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복사 좀 해주세요. 경비실 청소 안 했어요. 냄새 나던데. 성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점점 더 떨렸습니다. 점심시간 젊은 신입사원 한 명이 경비실에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회사 식당 음식이에요. 고맙습니다. 신입사원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근데 아저씨, 왜 이런 일 하세요? 나이도 많으신데. 성우는 도시락을 펼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려고. 예? 겉모습만 보면 모르는 게 많더구나. 안을 봐야지. 신입사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나갔습니다. 오후 3시 박재훈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지하 창고에 갖다 버려요. 오래된 서류라서. 성우는 무거운 박스를 들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78세의 몸은 버거웠습니다. 창고에 도착했을 때 성우는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작은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옆엔 어린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커서 큰 회사 만들게요. 그때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성우는 사진을 도로 넣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녁 6시 경비실로 돌아온 성우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출입증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카드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반짝이는 플라스틱이 차가웠습니다. 이걸 꺼내면 끝이다. 하지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도윤이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오실 거죠? 그래. 꼭 오세요. 이번엔 직원들에게 꼭 소개드리겠습니다. 성우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아. 네, 아버지.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출입증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경비실에 남았습니다. 낡은 의자에 앉아 본사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20층 건물의 불빛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새벽 2시 박재훈의 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경비실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내일이다. 그는 옷장에서 낡은 경비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성스럽게 다림질을 시작했습니다. 주름 하나하나를 펴가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세상, 그 세상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다림질을 마친 성우는 경비복을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그는 이 옷을 입고 창립기념식장에 갈 것입니다. 경비원으로서,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립기념식 당일 아침 성우는 달인 경비복을 입었습니다. 본사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오가고 외부 인사들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뒤쪽 구석에 섰습니다. 박재훈이 무대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우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저씨, 여긴 왜 왔어요? 정문 비우면 안 되죠.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라고 하셔서요. 참나. 행사 때는 좀. 박 부장은 혀를 찼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식이 시작됐습니다. 대표 김도윤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준비한 원고를 잠시 내려다보다 접었습니다. 오늘은 원고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우리 한빛전자가 여기까지 온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하지만 한 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30년 전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다 IMF로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배달, 경비, 청소. 안 해본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을 겉으로만 보지 마라. 사람의 진짜 모습은 힘들 때 나온다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뿌리이자 제 아버지, 김성우 님입니다. 순간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박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오른 성우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3년간 이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성우는 박재훈을 바라봤습니다. 박 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친절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탓하지 않습니다. 성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경비원도 청소부도 신입사원도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회사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성우는 경비실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이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집에서 쉬세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 무슨 일이요? 진짜 변화를 보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성우는 다시 정문에 섰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지나가며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우님. 좋은 아침입니다. 성우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박재훈은 그날 인사팀에 불려갔습니다. 일주일 뒤 그는 지방지사로 전출됐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일 많을 겁니다. 그곳에서 배우십시오. 한 달 뒤 경비실 앞에 작은 명패가 걸렸습니다. 한빛의 뿌리 김성우. 하지만 성우는 그 명패를 떼어냈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꿨습니다. 경비원 김성우. 직함은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저녁 성우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읍시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날 밤 성우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세상은 천천히 변합니다. 하지만 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면 언젠가는 세상도 달라집니다. 성우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정문에 서 있을 것입니다.